가만히 있어. 2절은 신제품 개발의 성공과 실패 요인, 성공과 실패 요인. 우리가 어떤 그 제품 개발을 잘 성공시키려고 하면 첫 번째는 명확하고 확고한 제품의 정의를 해야 되겠다. 두 번째는 제품 나름대로의 어떤 독특하고도 탁월한 속성과 편익을 열거할 수 있어야 되겠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제품이 고객들이 원하는 그런 당연적인 요구사항을 담고 있어야 되겠다. 그리고 제품을 출시할 때 매력적인 어떤 타겟 마켓을 잘 설정해야 되겠다는 얘기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당연적인 어떤 품질 고려 요소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가? 첫 번째는 원가입니다. 이왕이면 사람들은 같은 기능을 하면서 낮은 가격을 원하기 때문에 저원가를 통해서 만들 수 있는 제품이 되겠다. 즉 저원가라고 하는 것은 최저원가로 어떤 제품을 만들 수 있는 걸 얘기하는 것이고, 그렇게 하려고 하면 뭐니 해도 효율적인 어떤 생산 공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설계가 운영되어야 된다. 두 번째는 원가 다음에 품질입니다. 결국은 최고의 품질, 어떤 품질의 일관성을 유지해야 되는데, 그 최고의 품질이라고 하는 것은 탁월한 어떤 품질이나 서비스를 고객한테 잘 전달하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고, 품질의 일관성은 설계 사양을 충족하는 제품 생산을 일컫습니다. 그렇게 하려고 하면 제품의 특징과 높은 고객 접촉이 필요하고, 제품이 갖는 여러 가지 오류를 감소시키거나 결함 예방을 잘 한다거나 그것과 관련된 설계를 잘 해야 되겠다. 세 번째는 시간의 문제입니다. 결국은 딜리버리 어떤 스피드, 속도와 관점인 것이고, 두 번째는 배달을 정해진 시간, 즉 적시 배달을 잘하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고, 또 제품을 개발하는 개발의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면 경쟁자보다 결국은 뒤처지기 때문에 개발 속도에 관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배달 속도는 바로 신속하게 고객의 주문에 대응하는 걸 얘기하는 것이고, 적시 배달은 전달 시간을 고객한테 잘 충족시키는 걸 얘기하는 것이고, 개발 속도는 신속한 어떤 개발 속도를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는 유연성입니다. 요 원가, 품질, 그 다음에 어떤 딜리버리, 유연성, 이게 우리가 공급망 관리에서 배웠던 뭐죠? 생산관리의 목표이자 생산관리의 과업이었죠. 그래서 유연성은 제품이나 서비스의 설계 변경이 이루어질 때 각 고객의 어떤 독특한 요구를 갖다가 잘 충족시킬 수 있는 것을 우리가 주문 생산과 관련된 이야기고, 또 고객들은 다양한 것들을 요구하기 때문에 제품의 다양성, 즉 구색을 잘 맞추는 것도 상당히 중요한 거다. 또 유연성 중에 마지막 한 가지는 생산의 유연성이라고 해서 제품의 어떤 큰 변동성을 신속하게 잘 다루기 위해서 제품의 생산량을 잘 결정하는 것. 그래서 우리가 과거에 배웠듯이 유연성 하면 대개 스피드에 대한 유연성, 즉 볼륨에 대한 유연성을 얘기하는 것이고, 또 제품의 어떤 믹스에 대한 유연성, 이런 것들을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신제품 개발을 할 때 왜 실패할까, 그 실패 요인을 우리가 잘 알아보는 것도 중요한데, 신제품이 실패하는 그 이유를 보면 대개 어떤 이유에서든 간에 시장에서 제품을 철수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결국은 시장에서 제품을 철수한다는 얘기는 바로 신제품을 결국 시장에서 실패했다는 얘기인데, 왜 실패했느냐? 결국은 시장에서 시장 만족할 만한 시장 점유율을 실현하지 못하면 결국은 그 제품은 실패로 이어집니다. 아무리 시장 점유율을 실현했다 하더라도 그 제품을 팔아서 그 기업이 수익성을 달성하지 못하게 되면 결국은 그 신제품도
실패하게 됩니다. 그래서 신제품의 어떤 실패율을 보면 최상의 어떤 사업 단위가 24% 정도이고 나머지는 46%로 가는데, 이 표에서 보다시피 대개 산업별로 제품의 실패율은 조금 다릅니다. 그래서 캐스텔론이라는 사람이 2012년도에 조사한 바로는 여기에 화학업종 같은 경우는 실패율이 44%인 반면에 가장 낮은 경우는 자본제라든가 뭐 이런 경우는 비교적 35%로 낮지요. 그래서 산업별 제품의 실패율은 약 35%에서 45%의 수준을 기록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신제품을 갖다가 성공하고 실패와 관련된 비율을 보면 업무를 갖다가 우수하게 잘 행하는 우수한 개발 업무를 했던 조직들은 대개 상업적인 성공이 62%에 달하는 반면에 신제품 출시 전에 포기한 경우가 24%이고 또 시장에 출시했지만 실패한 경우가 14%로 갑니다. 다만 우수하게 하지 못한 가장 낮은 집단의 하위 수행자인 경우는 상업적 성공이 45%이면 출시 전에 포기가 21%이고 그 상업적 실패가 34%나 달할 정도로 상당히 크다는 얘기입니다. 신제품이 실패하는 요인 한 8가지를 보면 첫 번째는 뭐니 해도 시장 조사를 부적절하게 했다 하는, 그래서 부적절하게 시장 조사를 해서 실패하는 경우가 100% 중에 45%를 차지하고 제품의 어떤 결함이 발생해서 실패하는 경우가 28%, 그 다음에 효과적인 마케팅 노력이 부족해서 하는 경우가 24%, 추정보다 훨씬 높은 원가, 그러니까 뭐 원가가 한 10,000원 정도 들어가고 생각했는데 실제 만들어 보니까 원가가 20,000원 들어간다. 그래서 생각한 것보다 추정한 것보다 훨씬 원가가 높아서 실패하는 경우가 18%. 그 다음에 경쟁자가 상당히 강하게 시장에 진입을 해서 경쟁 강도 또는 소비자들의 반응 이런 것들이 잘 미스매치가 발생해서 실패하는 경우가 16%. 또 아까 시장에 출시하는 타이밍이 중요하다 했는데 그러한 적절하지 못한 시장 제품을 갖다가 시장에 출시하는 시기를 잘못 정해서 하는 경우가 14%이고 또 기술적인 제조 문제 이런 경우가 12%라고 합니다. 신제품의 어떤 실패가 발생하는 원인, 그러면 그 원인에 따라서 어떻게 하면 예방을 잘할 수 있겠느냐와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첫 번째가 협소한 시장 때문에 신제품이 실패하는 경우인데 결국은 수요가 불충분하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런 경우는 어떻게 예방을 해야 되느냐, 우리가 설계와 시장 조사를 할 때 어떤 시장에 대한 정의라든가 또 기회를 확인하는 것, 수요 예측 이런 것들을 제대로 정확히 잘 해야 되겠다. 실패가 차별성의 부족에서 발생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고객에게 새로운 것을 제공하지 못하는 형편없는 신기술이 거기에 들어갔거나 편익이 베니핏이 분명하지 못해서 실패하는 원인이 될 수가 있는데 이런 경우를 예방하려고 하면 정말로 창조적이고도 체계적인 아이디어를 잘 창출해서 고객에게 집중하는 제품 설계를 한다거나 또 제품을 출시하기 전에 제품과 포지셔닝 같은 걸 하는 것을 좀 더 디테일하게 더 신경을 써야 되겠다. 경쟁자 반응 때문에 실패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런 경우의 원인은 제품이 시장에서 성공하기 전에 경쟁자가 빨리 반응하는 경우인데 가격과 촉진이나 경쟁자가 설계를 모방해서 개선하는 것과 관련된 이야기인데 이런 것들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전략적인 어떤 포지셔닝 전략을 잘 구현한다거나 설계나 가격과 마케팅 계획에서 경쟁자의 반응을 좀 더 잘 고려하고 시장 우위를 위한 공격적인 추진을 하는 것이 예방적인 하나의 수단이 될 수 있겠다. 그다음에 기술 개발 때문에 실패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 그래서 기술의 혁신적인 변화를 수용하지 못해서
국이슬에 너무 오랫동안 거기에 머무르는 경우가 결국은 실패의 원인인데, 이 경우는 예방하기 위해서는 추적 관찰을 잘 해서 그런 시점을 잘 잡아야 되고, R&D에 대한, 즉 연구 개발에 대한 투자를 좀 더 늘려야 되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어떤 비상 계획 같은 것도 잘 수립해서 추진해야 되겠다. 부문 간의 협조가 잘 안 돼서 실패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고객 욕구를 충족하지 못하는 기술 개발이라고 하는 그 부문 간의 협조의 실패 원인인데,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예방적인 수단은 고객 어떤 데이터를 생산 개발 과정과 잘 반영시킨다거나 협조적인 마케팅 R&D를 함으로 해서 부문 간의 협조를 잘 이끌어낼 수 있겠다. 그래서 신제품 개발 과정을 전체적으로 도식화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아이디어를 탐색하는 거예요. 아이디어. 그래서 아이디어를 탐색하는 데에서는 어떤 것들이 중요하냐? 우리 다음 장에 배우는 시장 기회를 잘 확인하는 것, 고객 욕구를 확인하는 것, 그리고 문제를 잘 확인하는 것, 자료를 분석하는 것. 문제를 확인한다는 이야기는 욕구하고 현재 기대 충족과의 갭이죠. 그래서 그 갭이 발생하면 이제 문제가 발견되는 거예요. 그런 것 결국은 이제 자료 분석을 잘 하는 걸 통해 결국은 아이디어 탐색에 하는 일들이고, 그 아이디어 탐색을 통해서 해결안을 도출하는 것이 이제 두 번째 과정인데, 해결안을 도출하는 것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 창의성이다. 결국은 아이디어를 잘 내려고 하면 결국은 창의성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창의성을 내려고 하면 창의적인 사고를 가진 집단, 또는 창의적 사고에 대한 교육 훈련이 잘 이루어진 집단, 즉 창의적인 사고에 의해서 결국은 해결안을 도출할 수 있겠다. 그래서 이러한 창의적인 사고와 관련된 러시아 사람이 만든 트리지라고 하는 기법이 이미 많이 보급되고 있고, 그와 관련된 선행 기술들도 많이 등장하고 있다. 그 다음에 이제 제품의 컨셉을 잘 제너레이션하는, 창출하는 과정이 있다. 그래서 여기서 컨셉을 창출한다는 이야기는 제품의 속성, 베니핏을 잘 열거하는 것이고, 그 컨셉을 잘 다큐멘테이션, 서류화해서 그 컨셉을 보도화 만들고, 컨셉을 하나하나 평가해서 그 중에서 가장 자기 기업에 맞는 컨셉을 선정하는 과정이 바로 컨셉의 창출이다. 네 번째는 우리가 제품을 개발하는 거예요. 그래서 컨셉이 만들어지면 우리가 공급망 관리에서 잠깐 배웠던 품질 기능 전개, 퀄리티 펑션 디플로이먼트라고 하는 그런 기법을 통해서 고객의 요구사항을 제품의 속성에 담게 하는 것, 그런 기법 중에 하나가 품질 기능 전개죠. 그 다음에 제품의 사양, 우리가 영어로 스펙이라고 해요. 스펙, SPEC. 근데 원래 스펙의 원자는 스페시피케이션, SPEC, IFIC. 그래서 이 사양이라고 하는 것이 다른 말로는 명세. 일본 사람들은 시방 그래. 시방. 보이시에서 시방, 명세, 사양 또는 규격 다 똑같은 말입니다. 뭐뭐 있어요? 규격, 사양, 명세, 시방. 그 다음에 제품 구조, 그 다음에 제품 설계, 그다음에 제품의 원형 프로타입을 만드는 것, 그리고 테스트 마케팅 하는 것. 이와 관련해서 우리가 지식재산권 문제가 게재가 될 수 있다. 그렇게 해서 제품 개발이 되면 이제 마케팅 전략을 통해서, 수요 예측을 통해서 어떤 제품을 갖다 결국은 잘 시장에 출시하려고 하면 그 전에 사업 타당성에 대한 분석을 해야 되고, 우리가 마케팅 관리 시간에 열심히 배웠던 STP 전략, 뭐요? 세그멘테이션, 타겟팅, 포지셔닝. 그래서 시장을 세분화하고, 세분화된 시장 중에서 자기 기업의 자기네 제품이나 서비스에 가장 적합한 목표 시장, 타겟을 정하고, 그리고 포지셔닝 한다는 말은 고객의 마음속에 우리 제품을 어떻게 인식시킬 거냐. 저희 회사 제품은 뭐다? 디자인이 참 좋아. 저희 회사 제품은 뭐야? 품질이 좋아. 저희 회사 제품은 뭐가 좋아? 가격이 싸. 이런 어떤 제품의 마음, 고객의 마음 속에 어떤 제대로
차별적으로 인식시키는 과정이 바로 포지셔닝이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엔 출시 전략이라고 해서 이렇게 다 이제 이런 것들이 수립되면 시장에 우리가 출시를 하고 한 전체적인 전략을 우리가 출시 전략을 한다면 그 디테일한 것은 출시 전술이 되는 것이고, 또 시장 추적이라는 것은 트래킹이죠. 시장에서 어떻게 잘 진행이 되는지, 어떻게 팔려나가는지 그 흐름 같은 것을 계속 추적해서 거기에 맞는 또 하나의 어떤 전술이나 전략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해가는 과정인데, 이런 전체 과정이 바로 신제품 개발 과정이다. 이렇게 해서 교과서